안녕하세요.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승기 이 차를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전해드리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안에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타는 차량은 아우디 Q7 45 TDI 컴포트 차량입니다. Q7 라인업 중에 제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죠. 엔진 같은 경우는 3000cc 디젤 엔진, 저희 아우디의 TDI 엔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마력수 같은 경우는 240마력에 이제 51토크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는 저희 아우디의 기암급 SUV의 시작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다시피 기존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선보여드렸던 A6, A7, A8, QA, Q7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다. 어떤 부분만 좀 차이가 나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인레이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라든가 내지는 5055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다 저희 그 피아노 블랙 내지는 우드로 인레이가 변경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DI 엔진을 보통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릴 때 디젤은 구매하는 게 아니다, 요즘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만 두고 보실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디젤 엔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효율이죠. 연비, 뭐 기름값이 아무리 휘발유랑 디젤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얘가 내주는 연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솔린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고속주행, 정속주행 100에서 한 120 정도 주행을 하시다 보면 15km를 훌쩍 넘는 연비를 너무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고효율의 엔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 디젤 엔진 자체를 가지고 소위 말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우디의 TDI 엔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디젤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르망24라고 하는 내구 레이스가 있어요. 아우디 하면 또 이 레이싱 스포츠랑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브랜드인데, 얘네들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모토스포츠를 통해서 증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브랜드가 바로 저희 아우디입니다. 그 결과값으로 나온 게 뭐냐, 4년 연속 TDI 엔진으로 이 르망24라고 하는 내구 레이스를 석권을 했어요. 르망24라는 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최고의 스피드를 통해서 내구 레이스를 합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차를 풀악셀을 밟아가면서 누가 가장 빠른 랩 타임을 하느냐, 이러한 레이스를 하는 경기에 최초로 디젤 엔진을 가지고 출시한 브랜드가 아우디, 그 다음에 그 아우디가 TDI 엔진을 가지고 4년 연속 석권합니다. 석권. 말 그대로 그 포디움을 휩쓸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아우디의 TDI 엔진이 현재 이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엔진은 뭐 아우디뿐만이 아니라 포르쉐 함께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튜브 댓글에 아우디 TDI 같은 경우는 쓰레기다, 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포르쉐의 TDI 엔진도 소위 말해 깔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왜냐, 이 얘기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6기통 TDI 엔진을 그대로 갖다 쓰는 포르쉐, 같은 동일한 엔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절대 그 얘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491km예요. 즉 거의 준신차 느낌이죠. 많이 타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진동과 소음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기통 같은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디젤은 반대로 기통수가 많을수록 쉽게 말씀드리면 더 정숙하고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트레인 240마력 정도에다가 51토크라는 굉장히 좋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8단 팁트로닉, 저희가 이제 아우디 하면은 두 가지 변속기를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ZF4의 8단, 저희도 이제 ZF 거의 변속기를 쓰고 8단 팁트로닉이라는 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7단 S트로닉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동일하게 적용해 쓰고 있는데, TDI 모델 같은 경우 즉 토크가 50이 넘어간다, 무조건 8단 팁트로닉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8단 팁트로닉의 장점은 고효율 토크, 예를 들면 굉장히 토크가 센 차들은 트랜스미션에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변속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S트로닉은 그 부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TDI 엔진에는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51토크 내지는 50 같은 경우는 61토크가 나오죠. 그 모든 힘을 다 커버해줄 수 있을 만한 8단 ZF4의 정평이 나 있는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거기에 아우디 콰트로, 아우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우디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콰트로를 빼고 또 얘기가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다륜의 기계식 기존의 저희 토센이라고 하는 쿼트로 방식이 지금 현재 보시는 Q7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최고 효율의 최고의 접지 최고의 안정성을 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변속기가 그다음 플러스 4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주행 질감은 안 타보신 분들은 아시기가 힘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조용하고 정말 고효율의 정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이 거의 1억 정도 해요. 1억 10만원 정도에 저희가 정상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 뭐 시기마다 조금 다른 프로모션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대에 선택할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항상 그렇다시피 최고의 효율을 내주는 차량이 바로 저희 아우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250km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TFSI 모델 비교했었을 때 최고속이 좀 긴 편인데 아무래도 도달 시간 같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긴 최고 주행 속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 차를 타고 250씩이나 달리실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Q7이라는 차량이 이제 5m 10 정도에 되는 기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뒤에 공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스타필드에 신규 매장이 생기면서 거기에 써야 되는 비품을 가지고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광활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패밀리카, 레저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정말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이 급에서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차량이 거의 없다 라고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타보면서 설명드린 이 Q7 45 TDI 비단 자동차는 수치와 금액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타보신 분들이 느꼈을 때 줄 수 있을 만한 안정감과 그 다음에 뭐 정숙성, 편안함, 주행감 이런 부분들이 절대 타보시지 않고서는 느끼기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차량이 바로 이 Q7 45 TDI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동간에 짬을 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 옵션적인 부분에 따라 금액이 바뀌죠.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45 TDI 컴포트 1억 1000 정도 가까이 되면 45 TDI 프리미엄 그 다음에 1억 2000 정도가 되면 50 TDI 프리미엄이라는 모델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각 세부 등급별로 확실히 그 가격에 대한 옵션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 에어 서스펜션 45 TDI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 후륜 조향 장치죠. 올휠 다이나믹 스티어링이 적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자체가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5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통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5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굉장히 큰 지금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거든요. 얘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면의 소음이라던가 노면의 이런 댐퍼 충격들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부분들을 충분히 시승하시면 경험하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실생활에 가장 잘 접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바로 방지턱이에요. 방지턱만 한번 넘어가 보셔도 서스펜션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꼭 시승을 해보시고 나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선택을 해주시는 상황이 바로 이 아우디의 현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저희가 현재 원활하게 판매하기 힘든 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뭐 뉴 모델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게다가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고무줄 같은 판매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인식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 수 없는 딱 한 가지 차량의 진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1억에 판매해도 Q7이고 9천에 판매해도 Q7이고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차량이 좋은 차량이라는 부분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이 급의 차량을 보시는 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굳이 아닌 동급의 차량을 구매하시려 하신다 해도 한 번 정도는 더 이 차량을 한번 꼭 타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타보시고 나서 정프로 걔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정말 피부로 와닿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조해서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이 차량의 셀링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두 번째는 부족함 없는 공간, 세 번째는 부드러운 승차감, 네 번째는 TDI가 가질 수 있는 연비, 효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쿼트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좋은 차량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이 급의 차량을 보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또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앵글을 못 보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또 인사를 드리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감사합니다.